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확인하려고 방송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고객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5월달 기준, 5월의 기준에서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거시경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시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개별 종목들이 테마주를 형성해서 뭐 곡류 가격이 올라간다라 그래서 곡류주 막 튀기고 또 원유가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한다더라 원유가 튀기고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거시경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에 대한 뭐 모양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소비가 될 수가 있겠고 생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조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경제 모양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고 제조에 대한 시설들이 바쁘게 움직여야지 경제의 성장률이죠.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에 대한 총 생산 능력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1인당 국민들이 좀 잘 살아가고 있다. 혹은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고 호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체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시경제는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지금 근데 소비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제조도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 그래서 2023년도는 경기 침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023년도에 경기 침체가 오면은 불황도 같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시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이 좀 어둡다. 그래서 개별 테마주 올라가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일단 시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경제도 활성화가 돼야지 이게 나라 살림도 어렵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어떻게 발표됐는지 좀 보고 올 텐데 좀 방송을 키기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뭐 그동안에 계속해서 시장이 좀 좋아지기를 바라고 좀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 물가가 좀 빨리 잡혔으면 한다라는 좀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해서 전월 대비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저번 달 4월은 4월 기준 발표된 게 5월에 발표가 됐고 요번에 6월 10일 날 발표된 건 5월 달 기준치가 발표가 된 건데 그동안에 2.57, 뭐 3.79, 1.60이 올랐었죠. 그래서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동안은 뭐 2.57, 3.79 오르다가 1.60밖에 안 올랐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거 이제 정점을 찍는 거 아니냐라는 소식도 들렸고 여기서 정점을 찍고 나서 서서히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죠. 그래서 이게 예상 시나리오였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이거였는데 오늘 5월 달께 발표가 됐는데 292.30으로 전월 대비 3.19나 올라 버렸습니다. 또다시 뭐를 기록을 했냐면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그럼 어렵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제 앞으로 전문가님 예상 시나리오 좀 알려주세요. 예상 시나리오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방송이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들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그거예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원래는 6월 달에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기로 했는데 0.5%씩 금리를 올리기로 했어요. 두 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딱 여기서 합의를 본 게 FOMC의 정례 회의에서 FOMC의 이제 뭐 전체적인 뭐 총재들 나와가지고 의견을 합치는 회의에서 FOMC에서 6월 달과 7월 달에 0.5%씩 두 번만 올리자 이렇게 합의를 낸 상황인데 지금 물가가 정점이 안 잡혔잖아요. 그쵸? 지금 292.30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금리 해야 된다. 추가 금리 해야 되고
0.7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100% 확신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고객님들이 지금 방송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제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기로는 제가 그래도 그동안 틀린 적은 없으니까 예상 시나리오는 오늘 소비자 물가의 지수를 보고 파월이 생각을 할 겁니다. 파월 총장이 생각을 해보기로는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물가 못 잡고 놓치게 된다 그러면 0.75%까지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빅스텝으로 불거진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디 시장이 날뛰기 시작하냐면 국채금리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국채금리가 미친듯이 오르겠죠. 국채금리는 말 그대로 채권입니다. 채권 시장이 강세를 띌 거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강세를 띠기를 시작을 할 거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은 위험자산이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감안하시고 앞으로의 시장의 예상 시나리오는 이 기준 틀에서 전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서는 원래 6월달과 7월달에 금리 인상을 두 차례를 할라 했으나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아하니 그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나중에는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0.75%까지 올릴 수가 있겠고 그러면 국채시장 그러니까 채권시장의 강세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우리가 선물시장 해선을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 선물이고요.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발표가 되고 나서 바로 급락 사이클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오고 있고 한 방에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요번에 한국 코스피 지수가 올라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시게 되면 개별 종목들을 아마 지금 나 주식 투자해 라고 하시는 분들 나 주식 투자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저번 주부터 이 주봉 차트예요. 주봉 지금 주봉 차트로 1주 2주 3주 4주간 아주 소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어요.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다. 코스피 지수 소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이번 주에 바로 그동안 4주 동안 올렸던 거 어떻게 됐죠? 전부 다 토해냈어요. 음봉 하나로. 그러니까 4주 연속으로 올렸던 4주 연속적으로 상승을 시켰는데 근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만에 바로 전부 다 하락을 토해냈죠. 그래서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별 종목들이 다 빠진 이유가 이번 주에 다 토해냈습니다. 올랐던 것들을. 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올렸어요. 저번 주 5월달 시작부터 흐름 좋았죠. 반등 사이클 좋았고 이렇게 계속 며칠 동안 올랐던 거를 단 5일 만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만에 전부 다 어떻게 했다? 하락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 반등 나와서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주 내로 다 빠졌을 거예요. 우리 종목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예요. 전체 시장이 빠진 거다. 전체 시장이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설명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일단 보시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고객님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우리가 주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일단 상승장은 끝났어요. 보세요. 상승 시나리오는 이때 끝났습니다. 이제 상승장은 끝났고 지금 작년도에서부터 작년 7월달부터 하락장이 시작을 한 거예요. 경기 침체다 뭐다 해서 하락장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연쇄적인 하락장에 접어들었고 하락장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까지 가늠이 돼야 어느 정도 얼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보시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2022년도 1월달부터 지금 현재 기준 6월달까지
지금 보시게 되면 딱 여기입니다. 2022년도에서부터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주봉으로 딱 이것만 보시면 올해 계속해서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기준선에서 어디까지 더 빠지냐라는 거를 보시게 되면 제가 볼 때 최고 저항선이 2800pt예요. 그리고 최대로 빠질 수 있는 선이 2400pt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2800pt가 저항선이 될 거고, 그리고 많이 빠져도 2400pt는 빠진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400pt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FED가 나서서 금리를 0.75%까지 올리겠다. 0.75%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기준선에서 2500pt에서 2400까지는 그냥 갈 수가 있어요. 이 선이죠. 이 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 선까지. 그리고 이 선에서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서 반등 재료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였는데 물가는 정점이 안 잡히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 호재라고 바라보는 거는 일단 호재라고 바라봐야 되는 게 이제 더 이상 팬데믹이 터지면 안 되고요. 팬데믹이 이제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되고 팬데믹이 없어져야 되고 경제가 이제 뭐 더 이상 멈추면 안 되죠. 봉쇄라든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봉쇄가 일어나지 않는 가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추가적으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가 빨리끔 이 전쟁이 이 전쟁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호재로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 안 나고 봉쇄가 그래서 추가적으로 안 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끝나주면은 2400pt를 더 이상 떨구지 않고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경기 2023년도가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기 불황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무거운 얘기 그만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헤쳐나가야 돼요.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서부터 박스피를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2021년도 작년도부터 1년 동안 박스를 유지를 해오다가 올해 접어들어서 지금 계속 연쇄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락장인데 하락장에서 고객님들의 수익을 낼 수 있냐, 고객님들의 초과 수익에 대한 운용 능력이 저한테 필요해요. 초과 수익을 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저는 유사 투자 자문업이긴 하지만 하고 있는 거의 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거나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하는 건 거의 투자 자문업 뺨때기 후려칠 정도로 섬세하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올해 목표는 하락장에서 고객님들의 초과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 그래서 저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남을 거냐, 이게 저한테는 사실상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고객님들한테 거시경제는 지금 썩어 빠지고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시원하게 얘기합니다. 거시경제는 썩어 빠지게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초과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거냐, 이게 제일 관건이겠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소비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소비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오를 수 있는 섹터들이 몇 가지가 있죠. 소비주가 될 수도 있고, 반도체 섹터,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반도체에 대한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에 대한 생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정책도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정책이 들어가 있고 반도체 키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뭐 법인세 계속 감량해주고 좀 활발하게 자유경제에서 열심히 해보라 해서 반도체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소비주 그리고 반도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 곡물 가격으로 인해서 사료라든지 뭐 급등 테마주 알려주세요. 뭐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원유, 뭐 아니면은 인버스, 이대로 가면 인버스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지금 너무 다 놓쳤어요. 지금 들어가봤자
지금 물려버리면 완전히 끝장나버리니까 그런 거 뒤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으로 봤을 때 소비주랑 반도체 두 섹터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많이 빠져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너무 급격하게 빠져서 모두 힘이 들고 김세겠지만 믿고 따라오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고객님들 지금은 다 힘듭니다.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되고, 반도체라든지 소비주로서 지금 광명 찾아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한 갈림길이 딱 두 개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 섹터랑 소비주 이 중에서 개별 종목들 매수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은 계속 늘고 있지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받쳐주지가 않아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고 따라오셔야 되고, 섣불리 지금 같은 시장에서 이것저것 끼욱끼욱거리다 큰일 나니까 일단 최대한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거시경제 분석 계속 하고 있고, 뭐 여러 경기 지표라든지 소비자 지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설명을 해줬다시피 어려운 상황은 지속된다라는 거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10시 반쯤에 이제 다우존스 산업이라든지 나스닥 지수가 열립니다. 다우존스라든지 나스닥이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급락해서 시작을 할 거고, 포인트로는 한 32,000까지는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31,000 라인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1,000원까지는 31,000포인트까지는 떨어져서 시작을 할 것 같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한국 증시가 그렇게 밝진 않을 거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소비주라든지 반도체 섹터에서 최대한 투자 전략 잘 짜서 초과 수익 내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마다 제가 중요한 시그널이라든지 뭐 신호 있으면은 방송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주식투자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